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자바 개발을 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적용하고 사용하시게 되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타입 형변환에 대해서는 지난 2강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형변환이었어요. 즉, 기본 자료형들 간의 타입 형변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무슨 개념이었냐면, 자, 대입 연산이 이루어질 때, 이건 저희가 프리미티브 타입, 뭐, 인트나 더블이나 이 프리미티브 타입 간의 형변환이었어요. 즉, 어떤 연산이 일어날 때, 피연산자 간의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트롱리 타입드 랭귀지 개념이긴 한데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떤 연산이 일어날 때, 이 피연산자들의 타입이 같아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이 해당 수행 코드에서 이 잠시 타입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어요. 타입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 예를 들어서 int x는 10이라는 값을 넣는 연산을 했을 때에는,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L밸류 그리고 R밸류의 타입이 int 타입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해당 연산은 무리 없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이 x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R밸류의 값이 10.0이라면 이 10.0이라는 실수 타입의 기본 타입은 더블 타입이죠. 그래서 해당 대입 연산, 즉 어사인이 일어날 때 이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L밸류와 R밸류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입 연산의 기준은 R밸류의 타입을 L밸류에 맞추는 게 기본 규칙이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더블 타입을 이 순간에만 int 타입으로 바꾸는 캐스팅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 타입 형변환을 객체 간에서도 구현해 줄 수 있어요.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은 강한 타입의 언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는 자바라는 언어도 있고 C라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 중에 어떤 언어는 이 강한 타입의 언어의 개념이 적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즉, 자바라든지 C라든지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강한 타입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루즐리 타입드 랭귀지라고 해서 느슨한 타입 제약을 갖는 언어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이 강한 타입의 언어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의 타입을 미리 정의해서 사용해야 하고, 한 번 정의된 데이터 타입은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에요. 즉,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 이 10이라는 상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이라는 값은 될 수 있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타입이 될 수 있냐면 int 타입도 될 수 있고요. long 타입도 될 수 있고요. short 타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타입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이트 타입도 될 수 있어요. 즉, 여러 가지의 타입들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자바는 우리가
정수상수를 사용하게 되면 int 타입이다라고 미리 결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10 이라는 상수는 무조건 앞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int 타입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변수 x를 선언하고요. 이 변수의 타입은 int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x라는 변수는 앞으로 정수값을 담는 타입으로 int 타입으로 고정이 돼서 프로그램이 즉 이 x라는 변수가 할당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int 타입인 거예요. 이 타입이 바뀌진 않습니다. 단 어떤 특정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블 da에 x의 값을 넣으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저희는 자동 형변환이 프리미티브 타입의 형변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x라는 타입이 int 타입, da라는 변수가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자, 타입을 맞춰줘야 되죠. 오른쪽 타입을 왼쪽에 맞추게 되죠. 그럼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int 타입을 더블로 바꿔서 넣어요. 그러면 이 x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 int에서 더블로 잠시 바뀌는 거예요. 이 줄에서만, 이 코드가 수행될 때에만 바뀌고 그 이후에 x는 int 타입이에요. 할당이 해제되기 전까지. 이게 바로 strongly typed language의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보시는 loosely typed language라는 개념이 자바스크립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let 혹은 var 타입의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요. 여기에다 10이라는 값을 넣어도 되고요. 0.5라는 값을 넣어도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문자열을 넣어도 돼요. 이 어사인이 모두 허용됩니다. 즉 타입의 제약이 느슨해요. 그래서 이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이 갖는 장점이 있고 이 loosely typed language 개념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자, 우리는 이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언어들은 이 프로그램의 명확함 그리고 구체성들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개발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loosely typed language 개념에서 이렇게 n이라는 변수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어사인이 된다라면 코드가 많아질 경우 이 n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loosely typed language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유연성 제약이라는 단점이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에 있는데 그 유연성이 loosely typed language 개념에서 굉장히 확장이 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바라는 언어는 강한 타입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 타입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 타입이 결정되면 변수일 경우 그 변수가 할당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 타입을 갖고 상수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타입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자, 어사인이 일어날 때 그리고 파라미터로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strongly typed language 개념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예외 상황이 자바에선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내용이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요. 강한 타입의 언어, 이 개념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되는 것이 허용돼요.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자바는 강한 타입의 언어이기 때문에 강한 타입의 제약을 갖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대입 연산이 이루어지거나 파라미터로 보내질 때 이 어떤 연산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피연산자들의 타입이 동일해야 합니다. 특히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단 하나의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상속 관계에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되는 것이 허용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shape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이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rectangle 클래스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 shap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거기에 자, 일반적으로라면 new shape을 하는 게 맞겠죠. new shape을 해야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타입이 동일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shape이라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놓고 실제로 인스턴스화한 것은 rectangle 객체예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L밸류와 R밸류의 타입이 달라요. 그럼 이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shape이라는 클래스와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객체 간의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업캐스팅은 자식이 부모 모습을 띌 수 있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shape, S는 new ellipse도 가능하고요. new line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이걸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다운캐스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업캐스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 다시 자식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부모 모습을 띄고 있던 그 인스턴스를 돌려놓는 기능이에요. 이걸 다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업캐스팅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자식 객체가 부모 모습을 띌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다운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되냐면 자, 이런 코드 없이 자, 일립스 EL이라고 하겠습니다. 는 new shape과 같은 코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는 안 돼요. 즉, 부모가 자식 모습을 띌 수는 없습니다. 다운캐스팅은 자식 객체가 부모 모습을 띄고 있을 때 이걸 돌려놓는 코드, 다시 자식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바로 다운캐스팅입니다. 요게 단 하나의 예외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이 일어났을 때 메모리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참조가 되는지 저희가 스택과 힙의 구조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객체 간의 타입 형변환이 이 예외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점을 갖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장점을 갖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